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수학과 오승상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엘지브레이크 토폴로지, 대수석 유상수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섹션 60의 서피스들의 펀더멘털 그룹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클로즈드 서피스들에 대해서 배웠죠. 특히 오리엔터블, 논 오리엔터블 이렇게 나눠서 여러가지 종류의 서피스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클로즈 서피스들의 펀더멘털 그룹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서피스는 아니지만 먼저 가장 간단한 원 디멘셔널 매니폴드죠. 여기 서클 S1의 펀더멘털 그룹은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서클의 펀더멘털 그룹은 G라고 배웠죠. 정수의 애디티브 그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너레이터가 하나 있고 릴레이션이 없는 제너레이터 하나로 된 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에서 A라는 제너레이터 있는데 이것은 여기 S1에서 이 S1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 여기 한 바퀴를 도는 이 서클 있잖아요. 이 룹을 저희가 A라고 하면 이것이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애널루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애널루스는 클로즈 서피스가 아니죠.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런 띠를 애널루스라고 합니다. 이 애널루스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인터벌 i와 S1을 곱해준 것.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인터벌 i가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 이것이 S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덕트가 바로 애널루스가 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 애널루스의 펀더멘털 그룹도 여전히 G가 됩니다. 위에 S1과 같은 그런 펀더멘털 그룹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애널루스의 가운데를 따라 도는 서클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을 저희가 보면은 S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애널루스에서 S1으로 가는 디포메이션 리트랙션이 존재하죠.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값들을 전부 이렇게 컨티너스하게 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S1은 A2의 애널루스의 디포메이션 리트랙트가 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그룹이 S1하고 애널루스는 서로 같습니다. 이번엔 프로젝티브 플랜의 펀더멘털 그룹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직접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콜로렐이 60.4를 보면은 여기 리프팅 커레스폰던스, 바이젝티브가 되는 리프팅 커레스폰던스를 사용해서 프로젝티브 플랜의 펀더멘털 그룹이 G-2인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프로젝티브 플랜의 펀더멘털 그룹이 G-2가 되는 것, 즉 하나의 제너레이터가 있고 그 A의 제곱이 1이 되는 오더가 2인 그런 그룹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티브 플랜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이 그림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의 바운더리를 두 개의 아크로 쪼개긴 다음에 이 아크와 이 아크를 따라서 붙이되 화살표를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부분을 이렇게 가는 부분과 정확히 매칭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 제가 P2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P2의 안에 있는 이 디스크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디스크와 그리고 이 디스크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것 두 개를 유니온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니온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여기를 덮게 되죠. 그래서 여기 P2가 나온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디스크지만 이것은 그냥 애널루스는 아니죠. 지금 보는 모양은 애널루스 모양이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지금 이 바운더리에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여기 가운데는 그냥 바운더리지만 이 바깥쪽에는 이 조건을 따라 붙여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한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디포메이션 리트랙션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밀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밀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를 밀어주면은 이쪽은 다 밀려서 여기 바운더리만 남고 이쪽도 거의 다 밀려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아크와 이 아크를 제가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여기다 붙여버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만 남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A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끝점을 지금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엔티포탈 포인트니까. 그래서 이 끝점을 붙이게 되면 그 그림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바운더리를 따라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서클 하나만 남고 이제 더 이상 이 화살표는 남겨둘 필요가 없겠죠. 이미 붙였기 때문에. 그럼 결국 저희는 이렇게 S1이라는 서클이 남게 되는데 이 S1의 서클의 펀더멘털 그룹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서클을 따라 한 바퀴 도는 제너레이터 하나가 존재하죠. 그것을 다시 역추적해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 A라는 룹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는 이 룹이 되는 거죠. 여기 끝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포메이션 리텍션 하기 전에 따지면은 여기에서의 이 룹이 결국은 하나의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면은 이것의 펀더멘털 그룹은 이 A라는 제너레이터 하나를 갖는 그런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제너레이터 하나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를 저희가 여기다가 하나를 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A에 대해서 저희가 A의 제곱을 보겠습니다. 결국 A 두 개를 프로덕트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A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이 점에 와서 또 A가 하나 더 가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 가는 거가 A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A 제곱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A가 이렇게 한 번 가고 이 끝점이 다시 여기 와서 두 번 가는 이것이 바로 A 제곱이 됩니다. 지금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붙이는 거 맞죠? 그러면 저희가 하나를 옆으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이 반대쪽으로 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것이 점점 이쪽으로 가다가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이번에는 화살표가 바뀌어서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컴포넌트는 제가 이 컴포넌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A 제곱은 이게 되는 거죠. A 제곱은 이걸 따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룹이 바로 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다 그려준 게 이 A 제곱이 이겁니다. 그런데 A 제곱을 잘 볼까요? 이 A 제곱을 저희가 여기 다른 컴포넌트에다가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컴포넌트에다 그리게 되면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컴포넌트가 바로 여기서 나온 컴포넌트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걸 이렇게 그린 부분, 이것은 여기서 온 컴포넌트예요. 그런데 저희가 A 제곱을 어떻게 했냐면은 A 제곱이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베이스 포인트를 약간 이동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A 제곱이 이렇게 놓여 있죠. 그러니까 A 제곱이 여기서는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되고 이쪽에서는 a제곱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a제곱이 지금 널 호모토픽 하지 않죠.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서는 a제곱이 널 호모토픽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여기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그래서 가운데를 다 메꾸게 되면은 여기 있는 a제곱이 이 디스크에 의해서 널 호모토픽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럼 a제곱에서 만들어지는 a제곱의 패소모토픽 클래스들을 그냥 같은 기호로 a제곱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트리비얼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릴레이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에 의해서 여기에 a제곱이 1이 되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해서 프로젝티브 플랜의 펀더멘털 그룹이 하나의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있고 그 제너레이터 A의 제곱이 1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원소가 2라고 A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A의 제곱이 다시 1이 되니까요. 그래서 원소가 2개인 오더가 2인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GMAD2라는 펀더멘털 그룹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여기서 사용했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서피스들의 펀더멘털 그룹을 정확한 증명을 하지 않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림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예로는 저희가 토로스의 펀더멘털 그룹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토로스의 펀더멘털 그룹은 제가 저번에 증명을 했죠. 이것이 S1 프로덕트 S1인데 이 S1의 펀더멘털 그룹이 G고 이것도 펀더멘털 그룹이 G인데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펀더멘털 그룹은 각각의 펀더멘털 그룹의 프로덕트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다른 표현이 이거죠. 지금 여기에 제너레이터 하나가 있고 또 여기에 제너레이터 하나 있는데 이게 아벨리안이기 때문에 A, B란 두 개의 제너레이터와 또 아벨리아나이즈 시키는 이 릴레이션 한 개, 이렇게 해서 이것의 펀더멘털 그룹이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P2를 계산했던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증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토로스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속이 꽉 찬 정사각형에서 이 바운더리를 4조각을 내어서 정사각형의 4개 바운더리에 대해서 이쪽 바운더리는 이 방향으로, 이쪽 바운더리 이 방향으로 해서 서로 붙이면은 그것이 토로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안에 디스크를 꺼낸 그림과 이 디스크보다 조금 더 큰 이 디스크를 여기다가 꺼내는 것을 오른쪽에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디스크를 다시 여기다 붙여서 이걸 채우게 되면은 저희는 이 그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로스는 이것과 이것의 유니온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은 그냥 디스크죠. 그런데 여기는 뭐죠? 여기는 애널루스긴 하지만 애널루스의 한쪽 바운더리가 이걸 붙여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 왼쪽에 바운더리를 서로 이렇게 붙이게 되는 그런 애널루스가 있는데 이것의 디포메이션 리텍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모든 점을 다 이리 보내고 여기 있는 모든 점을 다 이쪽으로 보내는 그런 디포메이션 리텍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끝에 있는 이 바운더리가 이 바운더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안에 애널루스처럼 되어 있는 것의 디포메이션 리텍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부분만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속이 비어있는 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과 이것을 붙여야 되고 이것과 이것을 붙여야 되죠. 그 말은 먼저 저희가 이것을 붙여볼까요? 이것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붙인 그림을 여기다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붙은 그림 이렇게 하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 방향으로 서로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은 이제는 이것과 이거 두 개가 남습니다. 결국 이것은 피겨 8이 되는데 피겨 8 스페이스는 실제로 여기서 보면 저희가 이 부분을 A라고 하고 이 부분을 B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이 지금 A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A하고 B 두 개의 제너레이터를 갖는 그리고 릴레이션은 없는 그런 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만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A하고 B 두 개의 제너레이터를 갖는 그런 그룹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제너레이터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두 개의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한번 이 룹을 볼까요? 이 룹을 잘 보면은 이 룹은 여기에서 이 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룹은 뭐죠? 널 호모토픽 하죠. 널 호모토픽 합니다. 그런데 이 룹은 여기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바깥쪽으로 밀면은 A를 따라서 한번 갔고 B를 따라서 한번 이동하고 다시 A를 거꾸로 한번 이동하고 B를 거꾸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A, B, A 리버스, B 리버스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A, B, A 리버스, B 리버스. 이것이 여기는 이 룹인데 이 룹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널 호모토픽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패소모토픽 클래스도 같은 큐를 쓴다면 트리비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릴레이션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러스의 펀더멘털 그룹은 A와 B라는 두 개의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릴레이션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꿨으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B를 이쪽으로 보내고 다시 A를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제가 이런 그룹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토러스의 펀더멘털 그룹은 G 프로덕트 G가 됩니다. 이번에는 클라인바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인바틀은 토러스와 비슷한데 넌 오리엔터블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은 토러스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이쪽으로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만 이쪽은 지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죠. 이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애널러스 형태와 디스크로 분리를 한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디포메이션 리트랙션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밀어버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사각형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것과 이것이 반대로 붙고 이것과 이것은 같은 방향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한번 이 부분을 먼저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붙게 되고 여기에 이 서클과 이 서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클 두 개를 붙이는데 실제로는 방향은 반대처럼 보이지만 붙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결국 붙이고 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이것 이렇게 두 개 서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전에 했던 방법대로 만약에 이것을 A라는 제너레이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B라는 제너레이터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 A라는 제너레이터와 B라는 제너레이터가 붙기 때문에 결국은 이 클라인바틀의 펀더멘털 그룹도 일단은 A와 B 이 두 개의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룹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룹은 여기 디스크에서는 널 호모토픽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은 A, B, A 인버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로스가 약간 달라지는 것이 A, B, A 인버스인데 여기는 그냥 B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쪽에서는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릴레이션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토로스에서는 저희가 이런 릴레이션이 추가됐지만 클라인바틀에서는 약간 다른 이런 형태의 릴레이션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를 저희가 C로 치환하고 A 인버스 B를 D로 치환을 해볼까요?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보면은 이 B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B는 A, D로 바뀌는데 A가 C니까 결국은 C, D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1이 지금 A, B, A 인버스 B가 되는데 여기서 A는 C가 되고 B는 C, D가 되고 다시 A의 인버스는 C의 인버스가 되고 B는 다시 C, D가 되니까 결국은 C의 제곱, D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너레이터를 C, D로 바꾸면은 이런 릴레이션을 갖는 형태도 나옵니다. 그래서 클라인바틀을 펀더멘털 그룹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블 토러스를 보겠습니다. 더블 토러스라는 것은 토러스 두 개를 커넥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너스 투 토러스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되고 또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도 위에서 했던 동일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그림을 그리지 않고 여기서 그냥 직접 바로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이 바운더리들, 이 바운더리 부분이 지금 8개 아크가 있지만 이 중에서 두 개씩 서로 붙게 되는 거죠. 여기 A는 A로 붙이고 B는 B로 붙고 C는 C로 D는 D로 붙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디포메이션 리트랙션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이것은 4개의 룹이 붙어있는 이런 부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A, 또 하나는 B, 또 하나는 C, 또 하나는 D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너레이터가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A, B, C, D라는 4개의 제너레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디스크로 인해서 지금 이 부분 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디스크로 인해서 결국 릴레이션이 하나가 나오게 될 텐데 그 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따라 한 바퀴 도는 이 룹이 릴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바운드 쪽 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따라 도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A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B가 되죠? 그 다음에 A를 리버스로 도는 거죠? A 인버스. 또 B를 따라 리버스로 도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B의 인버스. 그 다음에 다시 C, D. 그 다음에 C의 인버스. 그 다음에 D의 인버스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요 안에 이제 제가 이 했던 디스크를 이용하면은 이것이 널 호모토피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릴레이션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더블 토러스는 A, B, A 인버스, B 인버스, C, D, C 인버스, D 인버스는 1 이런 릴레이션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번엔 저희가 프로젝트 플랜 2개를 커넥션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클라인바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클라인바틀의 펀더멘털 그룹은 저희가 이렇게도 표현되고 이렇게도 표현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 그림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젝트 플랜 두 개를 커넥션한 것, 그 그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플랜 두 개를 커넥션하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죠. 그때는 제가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룹을 잘 보면은 이 룹은 A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는 거고 B를 따라서 이렇게 돌게 되는데 이번 리버스가 없죠. 그러니까 A, B, B가 됩니다. 이것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A와 B라는 두 개의 제너레이터가 있고 릴레이션은 A제곱, B제곱이 1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토러스, 클라인바틀 또는 더블 토러스들의 펀더멘털 그룹을 또 직접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확장을 해서 저희가 closed orientable surface의 일반형 있죠? 일반형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지너스 N 토러스 했었죠? 그래서 토러스가 아예 붙지 않았으면은 S2라는 스피어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N이 0인 경우는 실제로는 S2를 말하는 거고, N이 1인 경우는 토러스를 말하는 거고, N이 2인 경우는 조금 전에 했던 토러스 두 개를 커넥션한 더블 토러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N에 대해서 쭉 하게 되면 저희는 모든 closed orientable surface를 다 분류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너스 N 토러스가 있을 때 이것의 펀더멘털 그룹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너스가 총 N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펼쳐 그린 그림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너레이터가 몇 개가 있는 거죠? N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A1하고 B1 이런 식으로 A하고 B 하나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총 2N개가 되는 거네요. A1, B1, A1, B1, A2, B2, A2, B2.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거 하나가 실제로는 여기 토러스 하나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N개가 있는 거니까 총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되는 거죠? A1, B1부터 AN, BN까지 해서 총 2N개의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 여기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있죠? 하나가 릴레이션이 있는데 이 릴레이션이 이 바운드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A1, B1, A1 인버스, B1 인버스, A2, B2, A2 인버스, B2 인버스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AN 인버스, BN 인버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A1, B1, A1 인버스, B1 인버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AN, BN, AN 인버스, BN 인버스가 1이 되는 이런 릴레이션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너스 N 토러스의 펀더멘털 그룹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번엔 closed non-orientable surface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플랜을 N개를 커넥션한 것이 일반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N개의 프로젝트 플랜을 커넥션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N이 1일 경우는 그냥 프로젝트 플랜이 되는 거고 N이 2인 경우는 P2 커넥션 P2가 되고 이것이 바로 클라인바트라고 했었죠. 그리고 일반 형태는 이렇게 N개의 프로젝트 플랜을 커넥션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프로젝트 플랜 하나 넣을 때마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A1이 두 번 나오고 A2가 두 번 나오고 A3가 두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 플랜 하나 컴포넌트 넣을 때마다 이렇게 AN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되는 거죠? A1, A2부터 총 AN까지 이번엔 제너레이터가 절반이죠. N개의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그대로 A1이 두 번, A2가 두 번 이렇게 쭉 해서 AN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1의 제곱, A2의 제곱부터 AN의 제곱까지를 다 곱해준 것이 1이 되는 이런 릴레이션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N개의
프로젝트 플랜을 커넥션한 것의 펀더멘털 그룹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로즈드 서피스가 있는데 클로즈 서피스들의 오리엔터블 케이스는 일반 형태가 지너스 앤 토러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논 오리엔터블 케이스는 이렇게 프로젝트 플랜 n개를 커넥션한 것이 일반 형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오리엔터블인 경우에는 지금 지너스 앤 토러스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논 오리엔터블인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리엔터블인 경우에는 지금 토러스가 하나 붙을 때마다 이 컴포넌트가 붙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지금 제너레이터가 두 개씩 들어서 결국은 2n개의 제너레이터가 있으면서 이렇게 A1, B1, A2, B2 이렇게 해서 AN, BN까지 총 2n개의 제너레이터가 있고 릴레이션은 여기 바운드를 따라서 돈 모양들 있잖아요. 이것을 표현했더니 A1, B1, A1 인버스, B1 인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AN, BN, AN 인버스, BN 인버스가 1이 되는 이런 릴레이션 하나 갖는 형태가 됐고 non orientable 케이스는 지금 프로젝트 플랜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 부분이 컴포넌트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프로젝트 플랜 하나를 더 커넥션 할 때마다 제너레이터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제너레이터는 A1부터 AN까지 이렇게 N개의 제너레이터를 갖고 그 릴레이션은 이 바운드를 따라 도는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A제곱부터 N제곱까지 곱해준 것이 1이 되는 이런 릴레이션을 갖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보면은 N이 다르면은 이 그룹이 서로 다른 거죠. N의 숫자가 달라지면은 이 그룹 숫자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너레이터 숫자가 바뀌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모든 종류의 이 지너스 N 토러스는 각각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N이 다른 거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n이 바뀌면은 제너레이터 숫자가 바뀌죠. 그 말은 서로 다른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n이 다르면은 다 다른 종류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실제로는 closed orientable surface와 closed non-orientable surface가 클래시파이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는 없지만 비교적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을 하는 건데요. 여기 유니버셜 커버링 스페이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버셜 커버링은 뭐냐면은 여기 P라는 E에서 B로 가는 커버링 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E0를 B0로 보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커버링 스페이스가 특별히 심플리 커넥티드면 즉 패스 커넥티드면서 펀더멘털 그룹이 트리비얼이면은 그때 이 E를 저희가 유니버셜 커버링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B의 유니버셜 커버링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은 이 커버링 스페이스가 심플리 커넥티드 즉 패스 커넥티드이면서 그것의 펀더멘털 그룹이 트리비얼인 경우에는 특별히 이 E를 이 B의 유니버셜 커버링 스페이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셜 커버링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B에 또 다른 커버링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커넥티드 커버링 스페이스가 있다고 하면은 이 유니버셜 커버링은 이 커넥티드 커버링 스페이스의 커버링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B에 어떤 커버링 스페이스가 있어도 그것에 또 커버링 스페이스를 또 찾아도 제일 위에는 이 유니버셜 커버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저희가 유니버셜이란 말을 붙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S1이 있는데 S1에 저희가 커버링 스페이스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죠. 그래서 실수 리얼 라인을 S1으로 보낸 커버링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펀더멘털 그룹이 트리비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플리 커넥티드니까 이 경우는 이 리얼 라인이 S1의 유니버셜 커버링이 됩니다. 또 다른 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토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토로스 T2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의 토로스의 커버링 스페이스에는 이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토로스의 머리를 따라 도는 서클을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렸잖아요. 이번엔 롱지튜드를 따라 도는 서클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R2 스페이스 위에서 평면에서 요리 가는 제가 커버링 스페이스를 저번에 배운 적이 있죠. 지금 이 빨간색 선들이 가고 파란색 선들이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1, 2,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이 한쪽 이 디스크가 이것을 다 채우는 그런 형태로 커버링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돌 말듯이 말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돌돌 말듯이 말아서 결국은 이것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R2는 펀더멘털 그룹이 트리비얼 맞죠? 그러니까 심플리 커넥티드가 됩니다. 지금 R2는 심플리 커넥티드 스페이스가 됐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것이 바로 유니버셜 커버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로스의 유니버셜 커버링은 이렇게 R2 평면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커버링 스페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 롱지튜드하고 머리단이 있는데 이걸 양쪽을 다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롱지튜드를 따라서만 펼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실린더가 나오겠죠. 무한히 긴 실린더가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이 머리단 서클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저희가 이 롱지튜드를 따라서 이렇게 펼친 거잖아요. 이런 커버링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긴 이 실린더는 요 토로스의 커버링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유니버셜 커버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펀더멘털 그룹이 트리비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의하면 뭘 할 수 있나요? 실제로는 이것이 요리가는 커버링 스페이스가 또 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커버링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는 유니버셜 커버링은 커버링 스페이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종류의 커버링 스페이스가 있어도 유니버셜 커버링은 그 커버링 스페이스의 커버링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피게이 스페이스의 커버링 스페이스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렘마 60.5에서 이미 이 피게이 스페이스의 커버링 스페이스를 이런 예를 한번 찾은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커버링 스페이스는 지금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 non 트리비얼한 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펀더멘털 그룹은 정말 많은 이 룹들마다 제너레이터를 갖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펀더멘털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심플리 커넥트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니버셜 커버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의 피게이 스페이스의 유니버셜 커버링을 만들려고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 피게이 스페이스의 커버링 스페이스를 만들려면은 먼저 이쪽 파란색 룹을 생각해 봅시다. 이 파란색 룹을 제가 펼쳐야 되잖아요. 이 서클을 펼치는 방법이 앞에 있는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서클의 유니버셜 커버링은 R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룹을 없애야만이 심플리 커넥트가 되기 때문에 그 없애는 방법이 저희가 이 R로 S1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이것들을 지금 계속 이 점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커버링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이것들을 제가 계속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커버링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걸 붙이게 되면은 지금 이거 자체가 룹이 있기 때문에 심플리 커넥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여기 있는 것들을 펼치는 그런 또 커버링 스페이스를 또 찾아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것을 가지고 이걸 펼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각각들을 제가 펼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펼쳐주고 또 여기도 펼쳐주고 이런 식으로 펼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펼쳐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것은 여기 녹색 서클의 점마다 이게 항상 파란색 서클 하나씩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것들이 또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커버링 스페이스에서 이 점으로 가는 이 점과 같은 모양들이 여기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점에 녹색 서클에서 온 두 개 끝, 그리고 파란색 서클에서 온 두 개의 끝이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번엔 룹들이 더 많이 생겼네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심플리 커넥티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서클들, 이 서클들을 또 다시 또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서클들을 풀어주는 모양으로 가야만이 제가 룹이 나오지 않게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방법이 여기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간격을 제가 밖으로 갈수록 작게 그렸지만 아이디어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룹을 펼친 것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에서 이 파란색 룹이 붙는 것이 여기서 붙고 여기서 붙고 여기서 붙고 또 붙고 또 여기서 이렇게 계속 붙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파란색마다 또 녹색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여기서 녹색이 또 이렇게 붙죠. 녹색들이 이렇게 또 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녹색에 또 파란색을 붙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모든 저희가 룹들을 다 펼쳤기 때문에 결국은 서클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떤 룹도 제가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펀더멘털 그룹이 트리비얼이 돼서 이것이 바로 피규어 스페이스의 유니버셜 커버링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커버링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커버링 스페이스가 유니버셜 커버링 스페이스가 되는 그런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실제 예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기 60장의 엑서사이즈 1번과 5번을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